자, 이번 시간은 건축물의 건축 절차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동안 3번 나왔던 주제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자,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주제 이렇게 접근합니다. 해서 우리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에 대해서 건축 허가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허가 안 나옵니다. 해서 건축 허가 신청하려면 미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지금 땅을 샀더니만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해서 허가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일단은 매매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 바로 계약의 해제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런 문제 민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리 건축 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미리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금 이 땅에다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허가를 해줄 겁니까 말 겁니까 물어보는 제도, 이게 바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은 허가권자에게 미리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허가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전 결정의 신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법에서는요, 이 중간에 사전 결정의 과정 등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의 핵심 포인트가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었을 때 효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2번 출제가 됩니다. 29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21회 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다 몰라도 이런 입지 규모 사전 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라고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끝장을 봐야 돼 해서 자, 사전 결정 신청자는 이렇게 사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건물 지을 수 있다고 알려준 겁니다.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자, 21회 때 출제했던 때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나머지 지문 4개를 틀리게 하고요. 바로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요걸 가지고 답을 뽑아요. 예. 그리고 29회 때인가 28회 때 가게 되면 이 문제를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틀리게 구성을 했느냐. 사전 결정 신청자 사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어려웠어요. 숫자 2년이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수험생이 빠졌던 함정,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착공신고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내야지 착공을 하는 거지 건축허가 받기 전에 착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착공신청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입지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땅 사기 전에 미리 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행정청에서 시군구청장이 허가 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30년 후에 가서 허가를 신청한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지 뭘 해줄 수 있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건축허가 신청 2년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냈던 바가 있어요. 10년 동안 2번 해서 2번 나왔었고 2번 다 얘를 갖고 답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해서 공부하실 주제가 제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럼 2번이나 예를 냈으니까 이 문제를 또 내면 정말 감사하겠지만은 이걸 안 내면 뭘 낼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얘기 인허가의 의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일단은 이게 좀 디테일하게 구성이 됐었는데 자,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좀 디테일한 부분을 보시게 될 텐데 우선은 암기하실 게 개농산하라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라고 하는 거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다?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건물을 못 짓는데 허가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건물의 건축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 땅 틀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땅 틀어 엎는다라고 했을 때 자, 일반적인 토지다. 그러면 그때는 원래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지 소위 토지정질 변경 땅을 틀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고 일반적인 토지 같으면 그냥 개발 행위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인즉슨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건물을 짓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 땅을 들어엎는 거, 요거 가능하다. 이런 취지가 될 테고, 두 번째가 농지 전용 허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지법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건물 건축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한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라는 것을 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들어엎고자 한다. 건물 짓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 들어엎고자 한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농지 전용 신고라는 걸 받아내야 되는데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으면 어떻다? 농토를 들어엎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어렵게 나왔던 파트가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등이 있게 되는데 임야를 들어엎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 토지에 대해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산지 전용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개념상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는 땅을 들어 엎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외에 추가해서 기억하실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하천 조명 허가. 하천 조명 허가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하천 조명 허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하천 조명 허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입지 규모 사전 결정에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전제에서 건물 건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터파기 공사는 할 수가 있다. 터파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허가가 개발 행위 허가일 수도 있고 농지 전용 허가일 수도 있고 산지 전용 허가일 수도 있다. 근데 터파려는 땅이 딱딱해서 안 파요. 그래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 바로 하천 조명 허가라고 하는 것도 의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30회 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어렵게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만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다. 이게 사족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출제에 포인트를 삼아내긴 했는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확인하실 테고, 일단 기본 틀 자체가 뭐라고요? 개농산하라고 해서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조명 허가 라고 하는 거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대박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딱 두 개 문장 간략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에 대해서 수많은 인허가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공부를 한다는 걸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봤자 시험에 출제했던 게 21대 출제가 한 번도 그 후로 안 나와. 그럼 다 배제하고 가시는 거예요. 답이 되는 주제는 기승전결의 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사전 결정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을 하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과정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지막 결론을 잡아내는 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에서 21회, 29회, 21회, 28회, 30회 이렇게 3회차에 걸쳐서 나왔던 주제 해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개념. 그래서 2년에 건축허가 신청이 된다. 그리고 개농산하에서 개발 행위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조명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우선 여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슈. 대지된 소유권 확보라고 하는 거 28회인가 27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요것도 그래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어요.
나왔죠. 조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뭘 기억해야 돼? 물류시설은 어떻다? 조경을 할 의무가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금 이제 교재 작업이 다 끝나면 우리 시험 범주에 나온 다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재배라고 하는 이걸 일 없이 다 찾아보려고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모든 시험 문제는 다만 재배에서 답을 뽑아요. 그래서 자 가십시다. 지금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지된 소유권 당연히 어떻다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 틀이야. 남의 땅에 대해서 건축 허가 신청하는 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법에서는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어마무시하게 5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길어서 외울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문에 괄호 열고 분양 목적에 공동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 제외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제 해석하게 되면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분양 목적에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다?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조경 얘기할 때 원래 조경은 대지면적 200 이상일 때 조경을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11개가 쫙 깔려. 그리고 괄호 열고 주거적 상업시설 물류시설 재배라고 써 있어. 그러면 우리가 외울 것은 주거적 상업시설 물류시설은 어떻다? 이것은 조경을 해야 된다.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